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역술, 여기서 말하는 역술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청와대 이전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유사한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총리 관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같으면 청와대 같은 데죠. 그런데 이 총리 관저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이 있어서 최근 약 8년 동안 총리 관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와 스가 총리가 이 총리 관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 집과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일본에서 1932년에 5.15 사건 그리고 36년에 226 사건 여기에서 일본의 당시 총리인 이누카이 총리가 살해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이 총리 관저에서 자꾸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이 있어서 지금 현대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들어갔을 때 기자들이 첫 질문에 총리님 귀신이 출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첫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일본 총리 관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IT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신 이야기 또 풍수지리 얘기가 우리 민속신앙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컨셉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국과 일본은 문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은 같은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문화가 아닙니다. 명치유신 이후로는 한국과 일본이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 지리, 민속신앙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 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으로 풍수, 지리와 민속신앙이 아직 우리 저변에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도표로 그려보면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도교인데 이 한 중간에 풍수 지리와 민속 신앙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 지리와 민속 신앙은 우리 동양 문화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주의 국가 자료도 없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서 우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드리는데 중국의 경우는 과거 우리가 전부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았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풍수승 그러니까 스님들이 풍수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송나라 시대 때 절정기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승려가 이 왕터를 직접 선정하는데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가마쿠라 시대에 도쿠가와 막부 초기에 중국에서 유학한 일본 승려들이 선종을 도입하면서 이 풍수지리를 또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보다는 좀 미약한 편이었죠. 그래서 풍수 이론이 각국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원래 중국은 풍수 이론이 음택 이론과 양택 이론이 다 공존을 해 있었고 그 중에서 한국은 음택용 풍수를 적용했고 일본은 양택용 풍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택용 풍수와 양택용 풍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집터가 중요한 문제는 양택용 풍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묘지 선정이 중요한 문제는 음택용 풍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음택용 풍수를 적용을 했고 일본은
양택용 풍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같이 양택용, 음택용 같이 넘어왔지만 우리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가장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귀멸의 칼날이라 그래서 기메츠노 가타나 야이바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연재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일본에서 지금 엄청난 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귀자가 있죠. 이게 바로 귀신 귀자입니다. 가장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 만화의 제목에도 이 귀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민속 신앙이 아직도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 지리 사상을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수 지리 사상에는 처음에 산악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산악 숭배 사상에 있어서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산세를 보고 또 이 산에 어느 산이 이 길지인지 흉지인지를 보고 고르는 그런 산악 숭배 사상이 있고, 두 번째는 지모 사상입니다. 이거는 땅이 만물의 어머니다. 이 땅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길지가 되고 흉지가 된다, 이러는 지모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 불멸 사상은 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불교하고 이 풍수지리하고 한국에서 오랜 세월 같이 있으면서 무불 스팝 사상이 일어나서 이게 결국 영원 불멸 사상이 풍수지리 사상으로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삼신오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음행오행설입니다. 우리 음양오행설이죠. 이거는 우리 주역에도 나오고 한국 민속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사상인데, 차분히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신오제 사상인데, 삼신이란 우리 철학에서, 과거 민속 철학에서 이 세상에서 주요 근간이 되는 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삼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제는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5개의 방향에서 오는 그런 혀를 가지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쪽은 청룡,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 서쪽은 백호, 중앙은 황룡, 이렇게 해서 삼신오제 사상이 또 풍수 사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풍수 지리를 한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발달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늘 느끼시고 있겠지만 부동산 열풍, 이건 어떻게 보면은 풍수 지리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땅이 전망이 좋고 또 어느 땅이 볕이 잘 들고, 또 이런 것 전부 풍수 지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풍수 지리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장풍득수라고 합니다. 장풍득수는 뭐냐면 바람을 막고 그 다음에 물을 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막으니까 북쪽으로는 산이 있어야 되고 남쪽으로는 하천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풍수 지리가 지금 연장되고 현대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바로 부동산 열풍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죠. 홍콩에서는 뷰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죠. 서울은 어디가 부동산이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한강변 아파트죠. 한강변이 바로 경치가 좋다는 거죠. 동경은 어디가 있습니까? 동경은 황궁 근처죠. 황궁 근처에 몇 킬로 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동경의 집값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게 전부 결국 풍수지리의 일종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한국은 음택 풍수를 해서 명당이라 하면은 묘지를 누가 잘 선정하느냐, 그 묘지를 선정하는 사람이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속담이냐면은 의사는 진료 처방을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을 죽이지만 직관이 잘못 분별해서 묘지를 선택하면 한 집안을 못 살게 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택과 음택,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택과 음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양택은 좋은 집터입니다. 양지 바르고 통풍이 잘 되고 우리 보통 우리가 집 고르는데도 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음택은 좋은 묘토입니다. 요즘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음택의 요소보다는 한국에서 양택의 요소를 훨씬 더 최근에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음택 풍수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현대에 오면서 우리가 84.1%가 이제 음택보다는 양택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분히 화장 문화, 그리고 이 부동산 열풍, 여기에 많은 환경적 지배를 받아서 음택보다는 양택을 중요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풍수지리는 과거에 우리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우리는 주로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느냐가 가장 급선무였죠, 우리한테.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사시사철에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떻게 비가 오고 또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천문학에 의존을 했습니다. 바로 이 천문학과의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사신사라는 거죠. 사신사. 이 사신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위 사방에 혈이 있다. 그러니까 주위 사방에 기가 모아놓은 혈이 있는데 이 혈이 주위에서 호위를 하고 있어야 명당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음택풍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산을 혈을 호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청령 우백호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좌측에는 청령이 있고 우측에는 백호가 있는 그런 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는 주작은 춤을 추는 그런 산이 있어야 되고 또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산이 있어야 된다. 현무죠. 그러니까 전주작, 후현무, 좌청령, 우백호, 이게 한국의 풍수의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풍수지리와 또 하나 우리 민속신앙 중에서 중요한 게 또 샤머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고 또 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던 그 시절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의 유안을 얻기 위해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의 가운데에서 이걸 중개해주는 역할이 바로 샤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지금.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북아시아,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근처로 해서 북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종족과 우랄 알타이아계 종족, 그 다음에 고아시아 종족의 어떤 종교 체계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 민족학, 인류학 등에서 이런 유사종교 현상이 전체적으로 북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차이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무당을 가운데 개입시키는 거고, 애니미즘은 자연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다. 그 신이 있는데 그 신하고 바로 직접 그 신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기원한다. 이럴 때 그 애니미즘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그 애니미즘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야오 요로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800만이라는 뜻이 있죠. 이 자연에 800만 정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는 신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애니미즘이고, 아까 말한 샤머니즘은 무당을 가운데 개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절대자나 그리고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샤머니즘 쪽, 일본은 애니미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거는 우리의 민속신앙으로서 왜 민속신앙이 과거에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우리 민간 사이에 뿌리 깊게 내려왔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런 용어로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불습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불습합은 뭐냐면은 이 신하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초자연적인 신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불자. 그러니까 불교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산에 많이, 옛날 억불숭유 정책으로 산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산에 들어간 불교가 결국 산에 있는 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에 대해서 비는 건지 불교에 대해서 비는 건지 그게 애매하게 되는 걸 바로 신불스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에 불교하고 이 샤머니즘하고 결합된 형태가 민간 신앙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에 가서 신도 있고 불교도 있고, 대신 우리가 유교는 이 무속신앙을 탄압하면서 이 무속신앙이 더욱더 불교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한국에서 신불스팝이 현상이 나타나고, 일본에서도 이런 신불스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이런 무속신앙을 이해하는데 왜 어떻게 불교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신불스팝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이 민간인 사이에, 특히 여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역불숭유 정책으로 과거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성행을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가 성행을 하면서 불교가 보통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유교로부터 탄압받는 게 불교였고, 그 당시 또 유교에서 이 미신이라고 해서 민속신앙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의 대상이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이 미신이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유교는 공식 종교가 되고 무속신앙은 민속 종교로서 여성들을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우리 한국의 종교적인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속 종교라고 하면은 과거에 유교는 공식 종교로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 있고, 민속 종교는 제도권 내가 아니고 주로 무당들을 중심으로 한 비조직적인 그런 종교 신앙으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교와 무속신앙이 과거에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건 제가 다음번 유튜브에 유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경이라는 게 있죠. 역경은 아주 어렵고 유교의 가장 최고급 단계에 이르는데, 이 역경 주역에서 일부가 또 점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교가 미신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조선시대에는 유교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제도권 내에 든 의식 절차고, 그 다음에 그 제도권 내에 들지 못하는 어떤 민속 종교로서 미신이 그때부터 유교로부터 천대를 받아서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그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풍수지리가 미신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풍수지리 자체가 과거에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또 풍수지리가 뭐냐면은 동양 철학의 기본이 자연보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수지리가 자연보호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 취길피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기본이 길한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흉한 것을 피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이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미신이다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풍수지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민속신앙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일본의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